자,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는 건설 업황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IS 동서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번 발간하시는 건설 이야기의 주제가 관세 전쟁과 건설이더라고요. 관세가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설업은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건축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별로 좀 복잡한 관세 계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외 건설 현장에서 수급해야 되는 다양한 자재 가격에 해당 관세 요인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부분에 있냐면 발주 시점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비용 증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와도 갈등이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만 발주처와의 그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주택 시장도 관세에 타격을 받는 건가요?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타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건축자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건축자재들이 그 물량들이 기타 국가로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저렴하게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 건축자재의 가격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교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수혜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택 같은 경우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어느 정도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걱정인 게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은 지금 이게 악재인가라는 고민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외 건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도 난이도가 높은 상당히 어려운 공사인 건데 가뜩이나 어려운 공사인 건데 거기에서 수급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 변동 요인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전체적인 공사 원가 규모를 책정하는 거에서부터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미 중간중간마다 이런 돌발 비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오롯이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주처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은 해외,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건설사가 그 모든 부담을 혼자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진출했거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미국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퍼포먼스를 올린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워낙도 난이도가 높았고 또 좀 공사원가 부담이 높았던 나라였는데 최근에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비전 2030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 그리고 북미 유럽 지역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뭔가 비전 2039의 수주 성장 전략을 펼치기도 전에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난 상황이다.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이미 공사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아직 착수하기 전이니까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현대건설 외에 국내 기업들은 그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조금 영향을 분석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 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KCC 같은 경우에서는 모멘티브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 원재료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미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LX 하우시스 역시 엔지니어드 상판, 주방 상판을 제조하는 공장을 미국 현지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지 내에서의 수급 그리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반사 이익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자재 기업들까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업별로 대응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리포트를 IS 동서를 따로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진지하게 청산 가치보다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청산 가치 PBR 1배 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코스피 전체가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서요. 예. 이 청산 가치에 대해서 뭐 낮다라는 얘기는 좀 뭐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되게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여기서 네. 제가 진지하게라고 쓴 이야기는 정말로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 친구는 정말 저렴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예. 좀 제목으로서 강조를 둬봤습니다. 예, 그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청산 가치보다 진지하게 지금 밑돌고 있다니까 저렴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 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건설사들은 저렴하다라는 게 그렇게 메리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네. 앞에 하나가 붙어야 되는 게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의 전제가 꼭 있어야 되고요. 예. 망하지 않는데 앞으로 해 먹을 게 있다. 사업을 성장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싸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다 맞아 떨어져야 건설업 중에서 이 종목을 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IS 동서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경기 지금 현재 3년 이상 좀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수주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리스크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 팔리면 안 지어. 수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발 부채, PF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회사도 미분양, 그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좀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미 공사원가 다 투입이 되었고 대손 비용이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데 지금 사업을 할 땅을 갖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땅의 가치 자체가 지금 시총 대비도 저렴하다라는 게 이 회사가 진지하게 저렴하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로 평가했을 때 그것까지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7,000원. 이게 산정 근거들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말씀드렸던 어닝 턴어라운드 포인트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청산 가치도 좀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2025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조금 이익이 부진하지만 2026년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PBR이나 PER 그 두 개 차트를 가장 최저단의 밴드를 설정을 해도 현재 제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에서는 충분히 여력이 남는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산정 근거였고요. 사실 모든 악재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북밸류가 근거가 있다, 바닥이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이번에 상향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 실적도 체크해보고 싶은데 올해 매출이랑 이익 같은 거는 전망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건설사들이 대개 같은 흐름인데 올해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건설사들 실적 자체가 원래 동행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9.5% 그리고 25.2%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꼭 요거에 집중하지 말고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40% 그리고 1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현재 예. 그냥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예. 외에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용지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제가 제시한 숫자보다는 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역대 최대 규모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게 불경기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건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경산 중산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개발 사업, 사업지 명으로는 펜타이즈 W인데요. 이게 대구 옆에 있는 경산시인데 지금 대구 자체도 중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경산시에 초고층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을 짓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미분양이 예상되겠네 이게 사업이 되겠어? 라는 우려가 실제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전에 10여 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용호동 W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부산에 이런 초고층 빌딩이 주변에 물량도 많은데 사업이 되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초기에는 분양이 부진할 수 있어도 현재로서는 뭐 분양가액 대비 몇 배가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잘 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이 회사의 경쟁력까지 들어가자면은 주변 가격 대비 시세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상품을 출시를 할 것이고 또 부동산 디벨로퍼의 특성상 이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면 주변에 있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반반이다 하더라도 현재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